자, 한 사람의 22년, 정말 긴 시간이죠. 이 외로운 싸움이 어떻게 미래 식량 위기를 해결할 혁명으로까지 이어졌을까요?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하면 밥심이잖아요. 쌀을 정말 숭배하는 나라인데 도대체 왜 이 쌀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농민들이 고통받는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는 걸까요? 이 역설적인 상황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대한민국의 쌀 패러독스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한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상황이 참 기이하죠. 우리 밥상에서는 쌀 소비가 매년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눈에서는 쌀이 남아 돌아서 처치곤란인 겁니다. 이게 그냥 쌀이 남는다 수준이 아니에요. 국가의 상징인 쌀이 오히려 매년 수천억 원의 세금을 까먹는 경제에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자, 모두가 이 문제를 보면서 답이 없다고 고개를 저을 때 아무도 보지 못했던 해결책을 본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건강독립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이 싸움을 시작한 박성린 회장입니다. 도대체 그의 아이디어가 뭐였길래 혁명적이라고까지 할까요?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한 진실. 모든 쌀이 다 똑같은 쌀은 아니다 라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전 세계 쌀 시장의 90%는 우리가 흔히 안남미라고 부르는 길쭉한 모양의 인디카 쌀, 즉 장립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찰기 있는 자포니카, 단립종 쌀은 고작 10%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쌀이라고 생각했던 건 사실 세계 시장에서는 아주 작은 일부였던 겁니다. 그럼 이 장립종쌀이 뭐가 그렇게 특별할까요? 비밀은 바로 과학에 있었습니다. 이 쌀은 아밀로스 함량이 높아서 끈적임이 덜해요. 밥으로 먹기엔 좀 푸석푸석하지만 바로 그 성질 때문에 국수나 파스타, 빵으로 가공하기에는 정말 완벽한 재료였던 거죠. 이게 바로 거대한 수입 밀가루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박 회장의 통찰력이 빛을 발합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억지로 밥 더 먹으라고 하지 말자. 그건 답이 아니다. 대신에 우리가 매년 200만 톤이는 수입하는 밀가루를 바로 이 장립종 쌀로 만든 가루로 대체하자. 이거였던 겁니다. 시장의 판을 아예 바꿔버리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도 현실의 벽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무려 22년이라는 긴 투쟁이 시작됩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의 여정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알 수 있어요. 2002년에 처음 이 비전을 품고 데이터를 쌓기 시작해서 정부가 마침내 그의 아이디어를 인정하고 장립종 쌀을 전략 정물로 지정한 게 2020년입니다. 무려 18년이 걸린 거죠. 정말 끈질긴 싸움이었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요, 정책 이반자들 앞에서 그야말로 사자후를 토해냅니다. 쌀 소비의 본질이 뭡니까? 간식이 아니라 주식 아닙니까? 떡볶이나 막걸리 같은 걸로 찔끔찔끔 소비 늘리려고 수십억 낭비하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 수입 밀가루를 대체할 쌀국수에 집중하란 말입니다. 엄청난 일갈이었죠. 그리고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에 그의 가장 강력한 비판가였던 전직 관료가 있었는데요. 나중에 박 회장과 함께 책을 쓰면서 당신이 내내 옳았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시간만이 그의 진가를 증명해준 셈이죠. 경쟁자가 동지가 되는 정말 놀라운 반전이었습니다. 자, 이제 좀 일이 풀리나 싶었는데 그의 비전이 막 빛을 보려는 그 순간 박 회장은 인생 최대의 그리고 가장 억울한 시련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에게 정말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어요. 국내 식품 대기업인 하림과 손을 잡게 된 겁니다. 와, 이제 20년의 노력이 드디어 전국적인 성공으로 이어지겠구나.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 희망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파트너사인 하림 내부에서 횡령 스캔들이 터졌는데 엉뚱하게도 박 회장이 공범으로 지목된 겁니다. 평생을 바친 업적과 명예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위기에 처한 거죠. 생각해보세요. 거대한 기업을 상대로 작은 벤처 회사가 어떻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의 유일한 무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바로 이 숫자, 22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었습니다. 네, 바로 22년. 그 긴 세월 동안 그가 거의 강박적으로 기록하고 모아온 모든 자료들, 사업 제안서 하나하나, 계약서 한 장 한 장, 그리고 투명하게 관리된 모든 자금의 흐름. 이 꼼꼼한 기록들이 그 어떤 변호사보다 강력한 방패가 되어서 그의 완전한 무죄를 증명해냈습니다. 자, 이렇게 억울한 유명을 벗고 다시 일어선 박 회장. 그의 비전은 이제 단순히 우리나라의 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미래의 식량 시스템 전체를 설계하는 훨씬 더 큰 그림으로 확장됩니다. 바로 AGI 혁명의 시작이죠.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미래적으로 변합니다. 그가 22년간 쌓아온 그 방대한 데이터는 이제 그냥 과거의 기록 뭉치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강력한 인공 일반지능 AGI를 움직이는 연료, 즉 두뇌가 된 겁니다. 그가 구축하고 있는 MAS-LS 플랫폼이라는 스마트푸드 시스템을 한번 보세요. 상주와 해남 농장에서 나오는 생산 데이터, 서상 공장의 가공 데이터, 정부에 제출했던 정책 데이터, 그리고 식당에서 나오는 소비 데이터까지 이 모든 걸 하나로 연결해서 AGI가 분석하고 전체 공급망을 최적화하는 거죠. 씨앗을 심는 순간부터 우리 입에 들어오는 순간까지 모든 걸 데이터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AGI는 아주 냉정하게 편견 없이 계산해냅니다. 만약 과거에 정부가 박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쌀 재고를 관리하느라 낭비했던 수십억, 수백억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었다. 이걸 데이터로 증명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아이디어는 그냥 좋은 제안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위한 최적화 알고리즘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한 남자의 22년간의 외로운 싸움으로 시작된 이 데이터 혁명이 과연 전 세계를 먹여 살릴 새로운 청사진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